죄송합니다, 김은지 씨. 면접 시간은 이미 지났고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면접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진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원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실력과 성실함을 평가하는 곳이지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회사 대표입니다. 지금 김은지 씨라고 하셨습니까? 놀랍네요. 이런 우연이 있군요. 네, 대표님. 제가 김은지입니다. 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쓰러진 할머니를 돕느라 면접에 가지 못한 여성에게 은혜를 갚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김은지 28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수십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마침내 한 중견기업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면접 준비에 매진했고 오늘이 바로 그 운명의 날이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은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차분한 흰색 블라우스, 네이비톤의 깔끔한 정장, 그리고 반듯한 검정 구두까지.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너무 단정한가? 그래도 괜찮겠지.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부모님은 그녀를 격려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다.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은지야, 덜지 말고 네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라며 응원을 보냈고 어머니는 아침 안 먹고 가면 힘 못 써. 하며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챙겨주셨다. 은지는 한 숟갈 떠먹으려다 속이 불편할 것 같아 반쯤 남겼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집을 나서며 은지는 휴대폰으로 면접장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40분 정도 걸릴 거리였지만 혹시라도 지각할까봐 30분 일찍 도착할 생각이었다. 오늘만큼은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길 바라며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창밖으로는 겨울 끝자락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은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면접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꼭 잘해야 해. 도심은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학생들은 교복 차림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은지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면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예상 질문들을 다시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기소개는 간결하게, 경력은 솔직하게, 약점은 긍정적으로 돌려 말해야 해. 면접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도
은지는 마음 한편에서 작은 기대를 품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렇게 결심하며 횡단보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은지는 면접장으로 가는 길에 여느 때처럼 분주한 도심 속을 걸었다. 종로 3가 사거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신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아침 출근길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이 빼곡히 몰려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은지의 시야 한쪽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반대편 횡단보도 앞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이상하게도 휘청거리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엔 그냥 몸이 불편한 분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지만 불안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순간 할머니는 힘을 잃은 듯 앞으로 푹 쓰러졌다. 도로 한가운데까지는 아니었지만 인도 가까운 곳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는 않았다. 다들 바쁜 출근길이었고 그저 저기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 아니야? 하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은지는 얼어붙은 듯 한순간 망설였다. 어떡하지? 면접 시간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리면 면접장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쓰러진 할머니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 걸까? 이미 몇 걸음 정도 지나친 상태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가 희미하게 몸을 움직이려다 그대로 다시 축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머, 어떡해. 은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급히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지는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약한 신음만 흘릴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까운 곳에 있던 행인 몇 명이 슬쩍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어떤 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내 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여기 종로 3가 사거리예요. 한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흐릿하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와드릴게요. 라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제야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조심스레 다가와 괜찮으세요? 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은 물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며 가방에서 생수를 꺼냈고 또 다른 사람은 구급차 불렀죠? 하며 상황을 확인했다. 은지는 긴장된 숨을 삼키며 생각했다.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사람이 먼저야.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자신이 할머니 곁을 지켜야만 했다. 은지는 쓰러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괜찮으세요?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라며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희미한 신음만 흘릴 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위태로워 보였다. 추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어디가 다치신 걸까? 은지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몸을 살짝 흔들어 봤지만 할머니는 힘이 빠진 듯 미동도 없었다. 은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착하려 애썼다. 주변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은 이거 제 목도리라도 할머니한테 둘러주세요. 라며 은지에게 다가와 도와주려 했다. 다른 남성도 구급차 부르셨죠? 어디 다치신 건가요?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은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 119에 연락했어요. 아까부터 의식이 좀 흐릿하세요. 많이 차가워 보이는데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바심이 났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면접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은지는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며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순간 할머니가 미약하게 눈을 떴다. 희미한 목소리로 물이 물 좀. 이라고 중얼거렸다. 다행히도 한 행인이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주었고 은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할머니의 입에 살짝 가져다 대며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게 했다. 물을 삼킨 뒤 할머니는 아주 미약하게 숨을 들이쉬며 조금 나아진 듯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도착할 거야. 무사히 병원에 가실 수 있겠지. 그녀는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은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긴장된 몸을 살짝 풀었다. 다행이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와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조금 전보다 숨소리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금방이라도 다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의 등을 살짝 받쳐주며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하며 출입문이 열렸다. 구급대원 2명이 빠르게 내리며 들것을 준비했다. 한 명은 은지에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은지는 서둘러 설명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고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손발도 많이 차가웠고요. 조금 전에 겨우 물을 한 모금 드셨는데 아직 상태가 안 좋으세요. 구급대원은 능숙한 손길로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혈압이 낮으신 것 같네요. 탈진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지병이 있으신지 아세요? 은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걸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제야 구급대원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장시간 이동하면서 탈진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희가 병원으로 모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눕히고 구급차로 옮겼다. 문이 닫히기 전 할머니가 희미하게 은지를 바라보며 입을 떼었다. 아가씨,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은지는 놀란 듯 손을 가슴에 올리고 급히 대답했다. 전 김은지라고 해요. 할머니, 무사히 치료받고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은지 씨,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발했다. 은지는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면접 시간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 순간 은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예정된 면접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다.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화면 속 시계는 잔인하게도 이미 면접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럴 수가.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를 돕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면접장까지 가려면 적어도 20분은 걸릴 텐데 설령 지금 당장 뛰어간다 해도 이미 정해진 면접 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해. 은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급히 면접 담당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곧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전 10시 면접이 예정되어 있던 지원자 김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려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초조함이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반대편에서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네. 김은지 씨, 면접 시간이 이미 지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은지는 급하게 설명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접장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쓰러지신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119를 부르고 끝까지 병원으로 가는 걸 지켜보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혹시라도 면접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부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아쉽지만 면접 일정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면접이 늦어지면 다른 지원자 일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면접은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은지는 힘겹게 말을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누군가를 돕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몸이 무거워졌다. 이 회사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몇 달간 힘들게 준비했던 면접이었다. 겨우겨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해 보려 했지만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할머니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힘차게 다짐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 그렇게 은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접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비록 면접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한 선행이 또 다른 방식으로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면접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지만 은지는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끝난 일인데 직접 가서 사과라도 해야지. 그녀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았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에는 이미 지원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이들이 면접을 마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나오는 걸 보니 더욱 씁쓸했다. 나도 저들처럼 당당하게 면접을 보고 나왔어야 하는데. 은지는 조심스럽게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다. 저 오늘 오전 10시에 면접 예정이었던 김은지라고 합니다. 면접을 보지 못해서 직접 사과라도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담당자분을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리셉션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더니 면접 담당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는 다소 피곤한 얼굴로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면접 일정은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까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접장에 오던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해서 119를 부르고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면접에 늦은 건 제 책임이니까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은지의 말에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지각한 지원자에게 추가 면접 기회를 주긴 어렵습니다. 저희도 모든 지원자들의 시간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은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네,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김은지 씨라고 했나요? 은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는 대략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한 듯 했다. 담당자가 그를 보자 곧바로 허리를 숙이며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했다. 대표님이라는 말에 은지는 순간 긴장했다. 면접 담당자가 아닌 회사의 대표라면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 남성, 즉 회사 대표는 은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다. 혹시 오늘 아침에 길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도와준 분이 맞습니까? 순간 은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대표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김은지라는 젊은 아가씨가 나를 구해줬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설마 할머니가 이 회사 대표님의 어머니셨다고? 대표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를 아무도 돕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은지는 얼떨떨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무사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면접 담당자를 향해 말했다. 오늘 면접 일정이 끝났다고 하던데 김은지 씨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선뜻 나서서 도와준 김은지 씨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대표의 뜻을 이해한 듯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다시 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제야 은지는 상황을 완전히 깨달았다. 할머니를 돕느라 놓친 면접. 그리고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회사 대표의 어머니였다. 운명이란 게 정말 이렇게 기묘한 걸까? 은지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면접을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면접도 잘 보셔서 꼭 저희 회사의 훌륭한 인재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나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긴 하루, 면접을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면접은 곧바로 진행되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기에 면접실에는 면접관 2명과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일반적인 면접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다소 부드러웠다. 면접관들은 은지에게 예상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고 대표 역시 그녀의 답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김은지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수백 번 연습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가득 차올랐다. 이 면접이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의 결실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을 좋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관들도 그녀의 태도와 성실한 대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은지는 침착하게 답변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면접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기회 속에서 그녀는 더욱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표가 입을 열었다. 김은지 씨, 사실 저는 우리 회사에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곧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김은지 씨, 합격입니다. 그 순간 은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제가 합격이라고요?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김은지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은지는 회사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겨울 하늘이 이제는 따뜻하게 보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길을 걸으며 긴장과 기대 속에서 면접장으로 향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희망과 기쁨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잠시 후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다. 정말 우리 은지 너무 잘했어. 우리 딸 최고다. 축하해.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은지 씨, 덕분에 치료 잘 받고 많이 회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제 한번 얼굴 봐요. 꼭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그 메시지를 읽은 순간 은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이 은지의 인생을 바꿨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나다운 선택을 하자. 그러면 길은 열릴 거야. 그렇게 은지는 새로운 출발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러분이 사연 속 김은지 씨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 어린 선행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베푼 작은 선의가 언젠가 더 큰 기적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